지난 시간에 진헌공과 효공에 의해 역양 땅이 일궈졌고 그 땅에서 중대한 개혁이 상항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효공과 상항이 국정을 논의했던 장소가 최근에 발굴에 의해서 햇볕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장소는 권토 중래한 유방이 잠시 수도로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함양이 항우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곳이 선택된 것입니다. 운몽수오지 진간에 의하면 당시 진나라의 전국 창고 시스템에서 수도 함양에는 제1의 곡물 창고가 있었고 역양에는 제2의 곡물 창고가 있었습니다. 역양 일대의 드넓은 평야가 들어옵니다. 역양의 도성 위치가 처음 알려진 것은 1963년 역양에서 8개의 금병이 발견되면서였습니다. 월병처럼 생겨서 붙여진 명칭입니다. 당시 서안시 염량구 서상촌 관장의 이해봉 등 8명이 흙을 운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해봉이 지하 1m 아래에서 동부를 파냈는데 그 안에서 금병 8개가 나왔습니다. 그 파낸 자리가 바로 현재 이해봉의 집터입니다. 이해봉은 현장에 있던 8명에게 1개씩 나눠주고 동부는 자신이 가졌습니다. 후일 이 유물들은 섬서성 박물관이 소장하게 되었고 이 중 4개는 중국 국가박물관에 있습니다. 출토된 금병은 마치 월병처럼 생겼는데 지름 약 6cm, 두께 약 0.9cm, 무게 약 249g입니다. 색상은 황금색이며 순도는 99%입니다. 이 중 5개는 앞면에 사량 반으로 무게를 음각했고 나머지 3매는 글자를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 후 10여 년이 흐른 1980년 4월 중국 사회과학원 역양 발굴팀은 역양성 유적의 남벽과 서벽, 도로와 건물 유적을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석천하와 가까운 탓에 지하 수위가 높아 40cm만 파면 물이 나와 발굴을 중지했습니다. (2013년) 지하 수위가 영향을 주지 않자 발굴을 재개했습니다. 1호 고성의 남벽, 서벽은 이미 1980년대 발견되었기 때문에 동벽, 북벽을 발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북쪽 성벽을 찾는 과정에서 의외로 2호 고성을 발견했습니다. 1호 고성, 진안시대 위에 2호 고성, 전안 중기의 것이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2호 고성의 면적은 9.5제곱킬로미터인데 석천하에 깎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동서 3,100m, 남북 3,900m, 약 12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면적 12제곱킬로미터는 낙양 정도의 규모입니다. 한무제 시기인 기원전 118년 이후 발행된 오수전도 출토에 2호 고성이 전안 중기 이후의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980년에 발량전이 출토했습니다. 이 화폐는 진해문왕 2년
초행전의 기사에 상응하는 한량전으로 생각됩니다. 2015년에 또 2호 고성에서 서쪽으로 1500m 지점에서 3호 고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3호 고성은 전국시대 중기에서 전한 초기의 것이므로 진헌공과 효공, 진말의 세왕 사마은 한초 유방의 시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호 고성은 세 개의 유적 중 연대가 가장 빠른데 진헌공과 효공이 살았던 유적입니다. 2호 고성이 가장 늦고 시기는 한나라 중기입니다. 1번 고성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3호 궁전은 지하 1.7에서 2.2m 깊이에 묻혀 있어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키보다 더 깊은 곳에 묻혀 있습니다. 석천화가 범람해서 이 건물터들이 이렇게 깊이 묻혔을까요? 아닙니다. 진시황 원년 기원전 246년에 만들기 시작해 10년 만에 완성한 정국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국거가 물을 취수하는 경화입니다. 물은 팥죽처럼 진흙 농도가 높습니다. 경위가 분명하다는 말이 나올만 합니다. 협곡 사이로 경화의 물이 빠르게 흐릅니다. 경화가 깊은 골짜기를 빠져나오는 곳에 현재의 댐이 있습니다. 아래의 노란 선으로 정국거 댐의 유적이 남아있는 곳을 표시했습니다. 역사상 진짜 유명한 유적입니다. 바로 이 댐입니다. 취수한 물은 경화와 평행되게 흐르다가 위북 평원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끌어올린 물은 위북 평원의 곳곳을 적셔주는 젖줄이었습니다. 왕교 마을에서 정국거의 취수처로 가는 길을 약 3km나 걸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동네 청년을 불러세워 물었더니 자원에서 안내합니다. 주민이 아니면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청년의 이야기로는 이 동네는 아직도 소금 땅이라고 합니다. 소금 땅 기억하십시오. 원래 역양 일대는 소금기가 많은 땅으로서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땅입니다. 역사 기록에 청로지지로 기록된 소금 땅입니다. 여기에 정국거를 만든 사람은 간첩입니다. 진나라의 공격에 풍전등화의 위기를 느낀 한은 진의 국력을 내부의 토목공사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간첩을 파견합니다. 그 이름은 정국인데 수리 전문가입니다. 진이 토목사업에 전념하느라 한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현재에도 경화 동안의 상현촌에서 경화 서안의 만리촌까지 댐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댐은 현재 길이 1800m, 꼭대기 너비 약 10m, 바닥 너비 150m,
지표잔고 5에서 6m입니다. 댐의 토질, 내용물, 열 발광 측정법에 의해 전국말 축조된 진정국거 유적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댐이 있던 곳은 주변의 지표보다 5에서 6m 높습니다. 그림의 숫자는 해발인데 댐은 해발 449에서 450m이고 댐 아래쪽은 442에서 444m입니다. 저 댐은 홍수로 인해 자주 붕괴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유지했을지 궁금합니다. 정국거는 경하에서 취소하여 동쪽으로 300여리 약 126km를 흘러 낙하와 만납니다. 관계 면적이 약 4만 여경에 달합니다. 정국거 완성 후 미수 북부의 소금 땅이 중화되어 이 지역의 곡물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마을 청년의 이야기로는 큰 바위가 있는 곳이 정국거가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흙탕물로 소금기를 씻어내고 객토를 하여 개량했기 때문에 역양은 진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양곡 생산지가 되었습니다. 토사가 퇴적되면서 역양의 도시 유적은 지하 1.7에서 2.2m에 그치게 됩니다. 정국거가 완성된 것이 기원전 236년경이므로 2015년까지 2251년간 매년 약 1mm씩 지표가 높아진 것입니다. 현재 발굴된 건물 유지는 3호 고성의 북쪽에 있습니다. 이곳은 역양성의 후원지역에 해당합니다. 이곳은 3호 고성의 길이 100m의 중심 건물입니다. 건축물은 모두 전국 중기 이후 한초까지의 것입니다. 즉 진헌공과 효공, 진말의 사막은 한초 유방 시기에 해당합니다. 3호 건물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기와가 발견되었습니다. 직경 63cm, 길이 73cm인데 모서리는 여러 개의 기와를 연결하도록 보완되었습니다. 크기로 볼 때 이 건물이 진헌공과 효공이 살았던 중심 건물로 추정됩니다. 암키와와 수키와입니다. 수키와에는 석가래를 보호하기 위한 수막쇠를, 즉 와당을 끼울 수 있도록 보완되었습니다. 3호 고성에서 부유형 기와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앞서의 수도인 옹성에서 많이 발견된 것으로 역양에서는 3호 고성에서만 발견되었습니다. 3호 고성이 옹성과 연결된 증거입니다. 이전 수도인 옹성에서 발견된 부유형 기와의 용도는 암키와였습니다. 3번 고성 유적에서 많은 마당이 발견되었습니다. 마당은 석가래를 빗물로부터 보호하는 용도입니다. 마당에서 용 문양이 출토한 것은 역양성이 진왕실의 왕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옹도에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호랑이 와당입니다. 옹성의 와당에는 유독 호랑이 주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호랑이가 기러기를 잡는 것입니다. 역양에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봉와당입니다. 봉명기산. 이것은 주나라가 문왕의 덕정 때문에 봉황이 기산에 서식하며 울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봉황을 주나라 흥성의 길조로 여겼습니다. 관중에 들어온 진나라 사람들이 봉황 토템을 답습한 것입니다. 봉조하모, 봉조식사와당입니다. 이 두 와당은 새가 물고기와 뱀을 잡아먹는 것을 묘사한 것인데 옹도와 역양의 분양이 연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슴와당입니다. 진인에게 사냥은 서수 시절부터 중시되었습니다. 궁실 건축의 와당에서 사슴무늬 문양은 영원한 테마입니다. 이 와당을 보면 사냥하고픈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평안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두꺼비 와당입니다. 한자는 섬서입니다. 옹성 남쪽의 하천 습지에는 양서류가 많이 서식했습니다. 두꺼비는 다자다복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소재도 옹과 역양이 연결된 증거입니다. 사슴, 두꺼비, 개, 기러기 와당입니다. 옹도의 와당에는 수사슴, 두꺼비, 개, 기러기 등 5 동물이 한 공간에 들어왔습니다. 전국 중후기에 복합동물 무늬 와당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밖에 글자가 쓰인 와당도 있는데 사슴의 엉덩이 뒤에 공자가 나타나는 사슴무늬 와당입니다. 공은 공실을 의미합니다. 즉 후일의 왕실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와당에서 보듯이 옹도와 역양의 와당은 서로 계승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에서 2020년까지 3호 고성 북쪽 구역에 대한 발굴이 진행돼 4호에서 9호 건물이 드러났습니다. 4호 건물은 10호 건물을 통해 3호 건물과 연결됩니다. 이 위치가 후원에 해당합니다. 5호 건물은 남북 10.2m, 동서 8.2m인데 독립된 욕실로 보입니다. 4호 건물은 동서 길이 24.25m에서 33.45m, 남북 폭 8.6에서 14m입니다. 4호 건물에서 벽난로가 발견됐습니다. 5호 건물에는 전문 목욕시설이 있습니다. 후원임으로 목욕을 한 사람은 진나라의 군주와 왕후밖에 없기 때문에 군왕욕실로 추정됩니다. 흙벽은 물에 젖으면 무너지므로 도제의 벽돌이 붙어 있고 바닥에도 벽돌이 깔려 있습니다. 바닥에는 깔때기처럼 도제의 배수구가 남아 있어 널빤지가 깔려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욕한 물은 배수를 통해
집박들의 침정으로 배수됩니다. 후궁터 북쪽에는 아궁이가 여러 개 발견된 것으로 보아 수락관일 가능성이 높으며 목욕물을 끓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흙에 직관명을 찍은 진나라 복리인데 상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황제의 목욕을 관장한 관서입니다. 상은 관장한다는 뜻입니다. 계단에는 공심전이 깔려 있습니다. 속이 비어있는 벽돌입니다. 무게도 줄이고 충격도 흡수하는 기분 좋은 벽돌입니다. 역양은 함양의 5분의 1 규모로서 규모상 전국 제2의 도시로서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마천도 여급이 동쪽으로 삼진과 통하므로 대고가 많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본 금병은 각국의 다양한 화폐 교환에서 부유한 상인들이 사용한 금화일 것입니다. 여급의 번영은 진헌공이 처음으로 시장을 만들었다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역시는 상항이 삼장의 나무를 옮기게 한 그곳입니다. 이 토기는 상항의 변법을 웅변하는 유물입니다. 역시의 낙관은 물품을 제대로 만들었는지 검사하고 판매를 허락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가 품질을 보증해 건전한 상업 질서를 확립한 것입니다. 도자기 파편에서는 역양궁이라는 도문도 발견됐습니다. 이는 궁궐에서 사용된 도자기로 생각됩니다. 진대의 복리인데 역양 우공실 승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특히 3호고성 남쪽에서 수공업 구역이 발견되었는데 주로 병기를 생산했습니다. 옹성과 함양에는 수공업 작방이 하나밖에 없었으나 역양에는 역양 좌공실, 역양 우공실의 2개가 있었습니다. 역양의 병기 생산 규모가 커서 나눈 것입니다. 또한 유방이 역양을 도읍으로 삼았을 때 진나라의 군수 생산 능력이 그대로 남아있어 통일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역양은 병기 생산 기지로 유명합니다. 역양과 역양무당모와 같은 명문은 그 탄생지가 역양공실임을 말해줍니다. 진시황 병마용갱의 무기들도 관내인 역양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제조자의 이름을 새겨 품질을 유지시키는 제도가 물륵공명입니다. 진시황 3년 상방 여부리가 주조하고 시공섭, 승의, 공조 등 제조 계통이 쓰여 있습니다. 진나라가 역양으로 천도한 것은 하서의 땅을 다투는 데 유리했지만 수구 세력이 아직도 존재했고 지세가 낮아서 북쪽을 흐르는 석천하의 범람 위험성이 상존했습니다. 상항은 기원전 350년 2차 변법에서 함양으로 천도했습니다. 역양은
383년에서 350년까지 34년간의 수도로서의 역할을 마치게 됩니다. 진효공은 함양으로 이사했지만 그의 능은 역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중국에서는 군주가 즉위하고 나서 장기간 능을 조용함으로 역양에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기의 헌공의 능은 효어, 효공의 능은 제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어는 감옥의 뜻도 있고 해서 해석이 안 됐습니다. 근년에 악록진간에 효원이라는 단어가 확인되면서 어짜는 원의 오유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수호지진간에 이런 기록이 보입니다. 전인은 효공과 헌공의 총을 지키는 사람이다. 총은 산 정상처럼 볼록한 것이므로 봉토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지만 높지가 않아서 그 위치를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통일 진제국의 수도 함양으로 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AI 비서예요.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냥 나가시는 거 아니지요? 검색창에 실크로드 연구소라고 치시고 회원 가입해주세요.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